안녕하세요. 오디오 유튜브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파인오디오라는 브랜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거의 메이저급 브랜드화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2, 3년 전쯤에 해외 독일 뮌헨쇼죠. 독일 뮌헨쇼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사 관계자분들 사이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가장 화제화되어서 각 부스마다 이렇게 이제 경쟁적으로 취재를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브랜드가 파인오디오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의아했었어요.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빈티지 시리즈와 클래식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로 급격하게 파인오디오의 인기가 좋아지고 판매율도 상승을 하면서 거의 지금은 빅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브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빈티지 시리즈나 클래식 시리즈는 전형적인 괴짝 스타일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죠. 오늘 소개할 모델은 사실상 클래식 시리즈보다 먼저 출시를 했던 파인오디오의 고급 기종 700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700 시리즈만의 특장점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700 시리즈는 역시 마찬가지로 파인오디오의 대표적인 기술인 아이소 플레어 동축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동축 유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까만 부분은 우퍼 진동판이고 안에 금속처럼 보이는 부분이 트위터가 안에 정중앙에 박혀 있는 거예요. 같은 축 내에서 고음부와 저음부가 같은 축 내에서 소리를 낸다 해서 동축 유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기종으로는 클래식 시리즈가 있는데, 클래식 시리즈는 8인치에서 크게는 12인치 우퍼 유닛을 이용한 동축 유닛으로 음을 재생을 하는 박스형 형태의 스피커라고 한다면은, 이 7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톨보형 스피커라든지 북쉘프형 스피커 형태를 띠고 있는 스피커예요. 그런데 인클로저의 구조 자체가 정육면체, 그러니까 네모 반듯반듯한 형태의 스타일이 아니라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를 보고 일반적으로 류트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류트, 유럽 중소시대 때 사용을 했었던 기타처럼 생긴 악기를 보고 류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류트가 마치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류트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면 어떤 점이 장점인가? 뒤로 갈수록 슬림해진 형태로 만들었을 때 내부에서의 정제파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저음의 부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소리의 이음새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 때 불필요하게 소리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비율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바로 이런 류트형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설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모든 대역의 재생을 좀 더 하모니커를 풍부하게 하면서도 각 대역별의 재생을 조화롭게 하는 동축 유닛 기술까지 더해져서 소리의 왜곡은 줄이면서 하모니컬의 표현력은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피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라인업 구성으로는 북쉘프 스피커가 2가지가 있고 톨보형 스피커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제품은 가장 작은 모델은 F700이라는 제품이고요. 동일한 디자인 형태이지만은 8인치 동축 유닛이 들어가는 F701이라는 북쉘프 스피커도 있습니다. 톨보형 스피커로는 여기 보이는 702라는 모델부터 703, 704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702라는 모델만 하더라도 무려 8인치 더블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유닛은 아이소 플레어 동축 유닛입니다. 703이라는 모델이면요 무려 10인치 우퍼 더블 구성입니다. 704는 무려 12인치 더블 구성입니다. 엄청난 사이즈죠. 보기보다 사이즈가 상당히 큰 스피커예요. 그래서 사실상 703만 하더라도 10인치 더블이기 때문에 12인치 더블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런지 국내에서는 703까지만 유통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음질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중고음의 퀄리티로만 봤을 때는 클래식 시리즈보다 더 나은 음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클로저 설계 같은 경우도 모든 모서리를 이렇게 이제 라운드 처리를 했고, 그리고 스피커의 뒷벽에서 정제파라든지 소리의 부스팅이라든지 난반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섬세하면서도 유연하면서도 우아하게 재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스피커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타원형으로 류트형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클로저의 설계상의 차이점이 워낙 극명하기 때문에 중고음을 재생을 했을 때의 소리의 유연함이라든지 소리를 좀 가다듬어서 좀 섬세하면서도 이게 촉촉하게 내주고 조금 더 해상력 위주로 소리를 내줄 수 있는 특성은 700 시리즈가 좀 더 낮게 추구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종종 다른 스피커 평가를 할 때 소리의 이탈력이 뛰어나다, 소리의 이탈력이라는 게 요 안에 있던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탈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뻗어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일직선으로 꽂아주는 느낌을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 일직선으로 꽂아주는 느낌이 때로는 약간 자극적이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0 시리즈의 경우에는 그 느낌을 굉장히 뭔가 내가 무슨 넓은 화단의 중앙에 와가지고 온 사방에서 느껴지는 향기로운 향기를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 그 금속 돔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직진성을 강조한 사운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입체적이면서도 공간감이 뛰어난, 훨씬 더 소리의 배음과 울림과 표현력이 풍부한 사운드를 재생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력이 뛰어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음악 장르에 따라서는 뭐 재즈 음악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우에는 그런 음악을 좀 더 나는 좀 편안하게 듣고 싶다, 그렇지만 절대 답답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부피 대비 저음은 좀 약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여기서 저음이 약하게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저음의 품질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음이 쉽게 나오긴 하지만은 그 쉽게 나오는 저음이 이렇게 되게 소프트하면서도 넓게 이렇게 펼쳐져서 저음이 몽실몽실 이렇게 나옵니다. 저음이 이렇게 뭉쳐져서 단단하면서도 강력하게 나오는 느낌은 좀 약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음이 너무 강하고 단단하게 꽝꽝 때려주면은요, 그것 때문에라도 중고음의 이 투명한 느낌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음악 감상하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저음이라는 거는요, 저음이 초기에 발동이 되었을 때에는 웅장하면서도 폭넓게 우아하게 저음이 딱 재생이 되지만은 감미로운 느낌을 주면서 그 후에는 너무 과도하게 울리거나 과도하게 묵직하게 공간을 때리지 않고 소프트하게 솜사탕처럼 쫙 녹아내리는 그런 저음, 그런 정도의 저음이 실제 우리나라 가정에서 음악 감상하는데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저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퍼 유닛에 이런 주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름들이 보이는데, 이 주름이 있는 이유가, 이 주름이 없는 경우에는 우퍼 유닛의 엣지가 정확하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왜곡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운드 재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결 치듯이 일렁거리는 느낌을 각 마디마다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중저음의 중량감과 밀도감까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앰프로 매칭을 했을 때 음악 감상으로서의 만족도가 대폭 향상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태로 음악 감상을 하면서 이 스피커가 다른 스피커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일까? 그 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동축 유닛으로서의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사운드를 완성을 시킨 사운드다. 이 트위터 따로 우퍼 따로 있는 스피커들의 경우에는요, 매칭이 별로 안 좋고 세팅이나 앰프 매칭이 별로인 경우에는 이 중역대가 횡 비어있는 사운드를 재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파인오디오 700 시리즈의 경우에는 확실히 비교적 큰 사이즈의 동축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고, 인클로저 내부에서의 소리의 울림 자체를 우아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앰프가 좋든 나쁘든 고음에서부터 저음으로까지 이 이어지는 소리의 연결감 자체는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소프트해요. 그리고 입체감이라든지 이 공간감, 그리고 뭐 공기감, 굉장히 조화로우면서도 굉장히 넓게 산란을 하는 느낌입니다. 동축 유닛이 아닌 스피커들은 지금 이 스피커에 비해서는 좀 단조롭게 소리를 직진성 있게 소리를 재생을 해준다고 하면은, 지금 이 파이노디오 7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펼쳐주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홀로그래픽적인 입체감을 만들어주고 직진성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뻗어주는 느낌은 아무래도 그 스윗스팟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피커와 스피커 정중앙 거기를 벗어나면 소리의 입체감이라든지 정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동축 유닛을 사용하면서 풍부한 하모니컬로 소리의 배음과 울림을 넉넉하고 그윽하고 우아하게 재생해주는 이런 스피커들의 경우에는요, 어느 지점에서 음악을 듣더라도 그 음악을 내주는 느낌 자체가 균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평가를 하기로는 지금 이 스피커는 중고음과 좀 소프트하면서도 솜사탕 같은 그런 중저음을 같이 내주면서 좀 우아한 홀톤을 만들어주는, 그러면서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성을 좀 더 우선을 한다. 그런데 고급 유저들의 경우에 앰프에 충분한 만큼 투자를 해준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저음의 단단함이라든지 저음의 다이나믹이라든지 저음의 정확한 발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스피커가 이 파인오디오 700실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께서 내가 저음이 강한 음악들을, 저음을 최대한 중량감을 실어서 강하게 재생하는 느낌이 나한테는 최우선이다. 그러면 이 스피커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음악을 감상하는 용도 자체가 산뜻하면서도 그윽하게 음악을 내 공간에 틀어놓는 용도, 백그라운드 사운드 느낌으로 음악을 틀어놓는 용도, 특히 장르별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클래식 음악, 재즈 음악, 그리고 이제 보컬 음악 이런 쪽의 음악들을 듣는데 분명히 좋아요. 사이즈별로도 약간 언급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모델의 경우에는 스펙상으로는 6인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이즈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F700 정도면은 방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한 단계 위 모델인 701의 경우에는 8인치 모델이 탑재가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크기에 비해서 저음이 지저분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크기에 비해서 저음의 양감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방에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상당히 클래식 음악을 우아하면서도 격조 있으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렇게 듣고 싶고, 재즈 음악이라든지 보컬 음악 같은 경우도 많이 즐기고 싶다. 그러면 톨보이형 스피커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앰프의 매칭은 제가 좀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해줘야 중저음이 다이나믹하고 강력하게 나와준다.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앰프의 매칭도 크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동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저렴하게 매칭을 하고 싶다라면은 대표적으로 일제 앰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마란치라든지 뭐 저 어큐페이지라든지 데논이라든지 뭐 야마하라든지 이런 쪽 앰프들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좋으면서 AB 클래스 방식이면서 일반적으로 무게가 무거운, 물량 투입이 많이 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대체적으로 중저음의 밀도감과 중량감이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 앰프를 매칭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있는 모델, 뭐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가운데에는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150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측에는 마크 레빈슨 5800 인티앰프가 있어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마크 레빈슨은 워낙 중립적이면서도 소리가 섬세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워낙 잘 맞는 매칭이고요. 유니코 150 자체는 중저음의 양감과 배음을 더해주면서 소리의 촉감을 고급스럽게 아름답게 만들기로는 거의 검증이 된 앰프거든요. 유니코 150이라든지 오히려 그거보다 가격을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 당장에 떠오르는 브랜드로는 뭐 빈센트 오디오 정도 매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인원 앰프로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많다 보니까 소리의 선이 얇고 가벼운 앰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향의 앰프들보다는 AB 클래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네임 오디오의 유니티 시리즈 정도가 그나마 좀 잘 맞았습니다. 최근 파인오디오가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업도 단기간 내에 너무 다양한 라인업을 내놨죠. 그런데 이제 클래식 시리즈나 빈티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오는 이 좀 선호도가 있죠. 디자인 자체가 타사에서는 그런 디자인의 스피커를 거의 구할 수가 없고 대중적으로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재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클래식 시리즈라든지 빈티지 시리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이 700 시리즈는 중간에 좀 끼었다라고나 할까요? 700 시리즈의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이 절대로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래식 시리즈가 인기가 좋으면서 살짝 밀렸다라고나 할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춰서 판매를 한다라고 해요. 그 인하된 가격에 계속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릴 만한 완성도의 그런 제품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